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GTC 2016을 열고 있습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서 젠슨 황이 공개적으로 삼성에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목으로 AI 인공지능의 심장은 삼성전자의 HBM이었다. 이 얘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GTC 2016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종합편이고 부분을 해서 몇 개의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C 2016을 핵심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본 AI 반도체 판도를 한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GTC 2016은 단순한 기술을 전시하는 그런 컨퍼런스는 아닙니다. AI 인프라 패권 전쟁이 이 판이 GPU에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AI GPU를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HBM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면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12일 날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를 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HBM을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유상으로 판매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삼성처럼 이런 양산 출하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HBM4에서 HBM4E까지 삼성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삼성의 숨은 뜻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TC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은 HBM4 이 실물입니다. HBM4E는 올해 하반기에 아마 샘플이 나오고 내년에 시장이 열릴 건데 아직까지 지금 HBM을 만드는 삼성, SK,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회사 중에서 이번 GTC 2016에는 삼성전자만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 스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시 D램 플러스 파운드리 4나노 베이스 타입. 근데 얼마 전까지 신문에 살살 나오기는 HBM4E에서는 2나노 베이스 타입을 할 거라 그랬는데 일단은 4나노 베이스 타입으로 갔습니다. 아마 삼성은 2나노 베이스 타입까지 아마 갈 겁니다. 속도는 16Gbps. 그러니까 HBM4에서는 보통 이제 11.7Gbps에서 최고 13Gbps까지 나왔는데 HBM4E 이 세대에서는 16Gbps까지 나왔고 대역폭도 4TB 이렇게 나왔죠. 패키징은 이제 HCB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삼성이 굉장히 좀 세게 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HBM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설계와 메모리와 패키징.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통합되고 있는 거. 이거는 종합 IDM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HBM 경쟁은 메모리 회사 경쟁에서 AI 시스템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시스템 한 회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어디냐?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HBM은 IDM 구조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D램, 로직 디자인, 그 다음에 파운드리, 패키징 4개가 동시에 이걸 가진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것을 보고 삼성한테 감사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록 때문에 이 파운드리 때문에 한 거죠.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삼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GTC의 또 다른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 루빈의 파트너 당연합니다. 삼성, SK, 마이크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핵심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보면 흐름이 삼성이라는 거죠.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라 루빈의 플랫폼은 베라 CPU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파운드리로 하니까 삼성이 해과는 아니고 루빈 GPU, 그 다음에 HBM4가 들어가죠. 소캠이 들어가, 소캠2가 들어가죠. SSD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 뒷부분 세 가지 HBM4, 소캠2, SSD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젠슨 황이 설명하는 겁니다. 루빈 GPU고 그록3 LPU. LPU는 언어 처리 장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감사했던 건 사실은 그록3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이 공급할 영역은 뭐냐, 루빈 GPU에서 HBM4, 그 다음에 베라 그 CPU에서는 소캠2, 그 다음에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장치죠. PM1763 SSD, 그런데 ESD,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SSD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 켜치려는 거, 요거 앞에서 봤던 거, 요런 세 가지를 삼성이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AI 시스템 메모리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거, 턴키로 할 수 있는 이 장점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 분석하기를 베라 루빈 플랫폼 메모리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냐?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AI 서버 한 대당 삼성 부품이 3개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입니다. 이 젠슨 황이 설명을 하고 있죠. 쫙 이렇게 GTC 2016에서 나온 그런 다 자료들입니다. 자, 이제는 HBM 경쟁 판도가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이제 경쟁 구도가 갖춰져 가는데,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이 GTC 2016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갔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구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BM3는 SK 하이닉스, HBM3E까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갔죠. 그런데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HBM4E까지 선두에 나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세대 전환 구간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죠. HBM 시장은 보통 세대 전환은 판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2, HBM3는 하이닉스가 역전을 했죠. 그러나 HBM4, HBM4E에서는 삼성이 역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초기에서는 그런 구도가 아주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번 GTC에서는 삼성은 차세대는 우리가 먼저 간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이번 GTC 2016에서 가장 큰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AI 경쟁이 GPU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 경쟁은 시스템 경쟁이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통합 구조라는 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됐냐? GPU 플러스 HBM 플러스 CPU 플러스 SSD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패키징,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연결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시스템 반도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이 HBM 하나로만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삼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 삼성 IDM 모델이 아주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를 할 수 있죠. 파운드리를 할 수 있죠. 패키징을 할 수 있죠. SSD를 할 수 있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도 우리 기업인데 잘하고 있지만은 파운드리가 없어서 그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운드리를 전적으로 TSMC를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처럼 EUV가 없느냐?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라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지 못한 거죠. 자,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TC에서 가장 그 핵심으로 보는 것은 HBM4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AI GPU에 한계가 들어가는 것은 뭐 보통 이제 HBM3E까지는 8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HBM4에서는 12개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HBM4 이후에서는 12개에서 16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HBM3E가 8개가 들어가는데 HBM4E에서는 16개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2배 정도로 그냥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HBM 시장을 도저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HBM 수요는 2024년에는 3억 기가바이트였는데 26년 올해죠. 9억 기가바이트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8년 내후년이죠. 이때는 HBM5가 나올 시기인데 2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 시장인데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범용 DRAM에 치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AI가 병목 현장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GPU보다 HBM이 더 귀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용 D램 아니면 고성능 시스템 D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 이것이 엔비디아의 루빈 GPU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걸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HBM CTLRA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HBM 컨트롤러 이런 걸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자,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번 GTC 2016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중심에 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번 행사에서 삼성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공급을 했고 HBM4E를 최초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베라루빈 메모리 토털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AI 인프라 핵심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줬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GTC 2016이 아직 며칠 남았지만 삼성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천하의 젠슨 황이 삼성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